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2.2절로 들어가서 2.2절의 주제는 메서드와 생성자입니다. 우리가 2.1절에서 이제 가장 열심히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클래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사용하냐에 대해서, 클래스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어떤 단어와 그 단어의 빈도, 평면상의 어떤 한 점에 대해서는 그 점의 x좌표, y좌표, 또 하나의 사각형은 꼭지점의 좌표와 너비, 높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여서 어떤 하나의 뭔가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클래스라는 것은 C 언어에서의 구조체, 스트럭처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 C 언어에서의 구조체가 바로 딱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바에서 클래스는 그냥 C 언어의 구조체의 그냥 자바 버전에 지나지 않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출발점은, 물론 그 출발점은 C 언어에서의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이제 시작이지만, 자바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클래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나가는데, 어떻게 더 나가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 코드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하고 다시 관련이 깊은 어떤 메서드들, 어떤 함수들, 왜 우리가 데이터만 하나로 묶어두냐라는 거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와 아주 연관성이 깊은 그런 어떤 그 함수들도 하나의 단위로 묶어두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클래스의 이제 본질적인 개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결국은 지금 뭐냐면, 뭔가 프로그램 코드상에 서로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들, 또 서로 관련성이 높은 이 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메서드,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관련성이 높은 어떤 것들, 데이터 혹은 함수, 그게 데이터든 함수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하나로 묶어 두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개념의 뒤에 깔려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모티브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 두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럼 여행을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뭐 한 50명의 여행을 갔다고 치고 모든 사람이 한 방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방을 잡아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10명씩, 아무나 5명씩 이렇게 해서 방을 배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냐면 그 50명의 사람들이 다 서로 똑같은 정도로 서로 친하진 않을 거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을 하나씩을 쓰면 훨씬 더 좋겠죠. 뭐가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떤 코드의 응집도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물론 이제 코드의 응집도라는 말을 막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개념을 설명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좀 간단한 일은 아니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라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 코드 안에는 데이터들도 있고 어떤 그 함수들,
함수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가 되는데 이 각각을 우리가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 또 어떤 함수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똑같은 정도로 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 똑같은 정도로 서로 연관성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데이터와 어떤 함수는 매우 연관성이 높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연관성이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한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자바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클래스들의 집합이니까 클래스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몇 개의 이렇게 클래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바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 각각의 클래스들은 또 별개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각각을 우리가 이제 여행 가서 자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왕이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한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좋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좋으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좋습니다. 첫째는 서로 이렇게 친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들끼리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클래스나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모아두면 이 모듈 간의 이 어떤 상호 의존성 같은 것들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전체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단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한 사람들끼리 방을 주면 그냥 자기들끼리 주로 이렇게 놀겠죠. 딴 방하고는 뭐 딱히 이렇게 뭐 크게 연락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니까 쓸데없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훨씬 좀 뭔가가 단순해진다는 거죠. 제 이 설명은 물론 너무 좀 인포멀한 설명이어서 뭐 충분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방을 쓰면 뭔가 훨씬 상황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내가 막 쓸데없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저쪽 방까지 친구 만나러 가야 될 일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코드의 응집도가 높다, 이렇게 뭔가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코드의 응집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방과 방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은 줄어든다는 거죠. 나랑 친한 애들이 어차피 다 내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에 딱히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방과 방 사이의 어떤 연결성은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결합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크라이테리어 중에 하나가 코드의 응집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코드의 결합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데이터와 관련이 깊은 메서드들까지 뭔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사실 간단한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클래스라는 게 데이터 멤버들만 가졌지만 클래스들이 데이터 멤버뿐만이 아니라 어떤 메서드들, 함수들도 멤버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 이제 마지막에 짰던 그 다항식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짰던 다항식 프로그램의 일부인데,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텀이어서 이것은 다항식의 하나의 항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였죠. 그래서 하나의 항은 그 항의 개수와 차수에 의해서 표현이 되니까 두 개의 데이터 멤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있던 그 코드 06 안에 우리가 어떤 함수들을 만들었느냐면, 예를 들면 calc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calcterm은 이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값을, 우리가 이제 변수 x의 값을 사용자가 이렇게 정해주면 이제 x의 값이 정해졌으니까 그때 그 다항식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calcpolynomial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어떤 다항식의 값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다항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들의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의 항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calc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항 하나와 변수 x의 값을 주면
이제 뭐 어떤 항의 값이라는 건 그냥 개수 곱하기 x의 차수승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하나의 항의 값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calc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프린트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린트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그냥 화면에 이렇게 5x의 3승 뭐 더하기 2x 빼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출력하는 것까지 코드를 다듬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때 역시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출력한다는 것은 결국 각각의 항을 출력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더하기 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항을 이런 스타일로 화면에 출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print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어떤 항 t를 받아서 t의 개수를 출력하고 x하고 이 꺽쇠 그 다음에 t의 자수를 이렇게 뒤에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 금방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데이터와 이 데이터와 관련이 깊은 메서드를 하나로 묶어두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print term과 calc term이라는 것은 둘 다 어떤 하나의 항을 출력하거나 혹은 그 항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클래스 term 안에 있는 요 어떤 항의 개수와 차수와 매우 친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매우 친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요 개수 차수라는 요 데이터와 요 print term, calc term이라는 두 개의 함수는 매우 서로 친한 관계다. 이렇게, 물론 좀 근본적으로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친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딱 정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의미로 우리가 우리가 어떤 항의 값을 계산하려면 결국 그 항의 개수와 차수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어떤 항의 개수와 차수라는 이 데이터 멤버와 이 calcterm이라는 함수는 매우 친밀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프린트 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print term과 calc term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엉뚱하게 지금 코드 06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calc term과 print term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class term 안에 있는 expor와 coef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 class term이라는 방 안에 들어가 이 두 개의 함수가 얘네들이랑 같은 방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코드 06이라는 친구랑 코드 06이라는 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이렇게 코드의 응집도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련성이 깊은 데이터와 메서드를 하나의 클래스로 우리가 묶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묶느냐면, 이 클래스 term 안에 이제 이 클래스 term은 이제 좀 첫 번째 클래스 term하고 좀 다르니까 이름을 제가 그냥 클래스 term 2라고 붙였습니다. 클래스 term 안에 이렇게 개수와 차수라는 두 개의 데이터 멤버가 원래 들어 있었는데, 원래 코드 06 안에 있던 calc term이라는 함수와 print term이라는 함수를 이 코드 06 안에 두지 않고 이것을 클래스 term 안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친구 관계라는, 서로 친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의 항은 coef와 expor라는 두 개의 데이터에 의해서 정의되고, calcterm이라는 함수는 어떤 한 항의 값을 계산, 물론 변수 x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한 항의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이고, printterm이라는 것은 또 어떤 하나의 항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일을 하는 함수니까 얘네들은 서로 간에 매우 친밀도가 높은, 서로 간에 매우 의존도가 높은 그런 관계에 있는 데이터와 함수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C 언어에서의 구조체와 달리 자바에서의 클래스는 단순히 서로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들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들과 또 그 데이터들과 관련성이 높은 함수까지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지금 calcterm이라는 함수는 자세히 보면 원래 있던 이 calcterm하고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다르냐면 원래 코드 공유 안에 있던 calc 텀은 입력으로 하나의 텀과 변수 x의 값을 입력으로 받았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 calc 텀이라는 게 코드 공유 안에 있으니까 뭔가 어떤 항의 값을 계산하려면 그 계산할 항과 그리고 변수 x의 값을 둘 다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 두 개를 주고 그 이 항의 값을 계산하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calc 텀이 클래스 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텀이라는 게 당시에 어떤 하나의 항을 표현하는 클래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항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고 그것의 한 멤버로 calc 텀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calc 텀은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항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항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어떤 딴 항에 내가 받은 어떤 다른 항의 값을 계산해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어떤 하나의 항 안에 멤버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항,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항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개수가 coef고 자수가 expo인 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의 값을 그냥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어떤 항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얘가 하는 일도 어떤 이 전에는 내가 받은 어떤 항 t에 대해서 t.coef, 그 t의 개수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coef. 왜냐하면 나 스스로 지금 어떤 항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항의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coef 곱하기 x의 x포승. 물론 이 변수 x의 값은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되고 프린트 텀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 텀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 공유 안에 있던 프린트 텀은 어떤 항을 출력하는 거니까 매개 변수로 어떤 항을 하나 받아야 뭐 출력을 하던가 말던가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프린트 텀이라는 함수가 어떤 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 텀은 어떤 다른 항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바로 그 항, 즉 개수가 coef고 자수가 expo인 그 항을 출력하면 되니까 그냥 coef 더하기 뭐 x의 x포승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항 t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t.expo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coef 더하기 expo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coef, expo들은 바로 요 데이터 멤버 coef와 expo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달라졌고 사실은 이제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긴 있죠. 그게 뭐죠?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요게 다 스태틱이었습니다.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지금 여기에는 스태틱 키워드가 사라졌는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클래스 텀 안에 이렇게 메서드를 옮겨올 때 이건 더 이상 그러니까 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메인 함수가 속해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메인 함수가 속해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다 스태틱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클래스 안에는 어떤 멤버도 스태틱으로 만들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내용이니까 역시 당분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2.1절에서 얘기에서 좀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이 전에는 클래스라는 게 그냥 데이터 멤버들의 집합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런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들까지 이 클래스의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가 2.1절에서 얘기했던 클래스와 참조 변수와 객체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클래스 안에 이런 메서드들이 멤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래스는 설계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즉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텀2라는 것은 이 자체는 하나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coef와 expo라는 데이터 멤버는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coef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 엑스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두 함수도 허상입니다. 내가 이 calcterm이나 이 printterm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호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것이 설계도일 뿐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이 함수는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하고 어떻게 호출하느냐? 내가 마치 coef나 expo라는 이 두 변수를 데이터 멤버를 액세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클래스라는 것은 설계도일 뿐이고 내가 이 설계도 안에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을 쓰고 싶으면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new term2 이렇게 해서 term2 객체를 만들면 이것이 지금 요 new에 의해서 만들어진 term2 객체입니다. 그럼 그 객체 안에는 당연히 coef와 expo라는 두 개의 데이터 멤버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 coef와 expo가 이제 실체인 거죠. 여기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에 정의했던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두 개의 메서드가 이 객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coef나 expo가 여기 있는 것처럼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두 개의 메서드가 이 객체 안에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calcterm과 printterm은 역시 이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호출하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설계도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메서드는 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new 명령으로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 안에 이제 printterm과 calcterm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요 calcterm과 요 printterm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calcterm과 이 printterm을 호출해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 안에 드디어 실체로서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메서드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이 객체 안에 있는 이 두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호출하느냐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물론 t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되고 그리고 t.coef와 t.expo가 드디어 이 객체 안에 있는 coef와 expo 필드를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처럼 t.calcterm이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요 객체 t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 안에 있는 calcte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printterm을 하면 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term2라는 것은 설계도일 뿐입니다. 그럼 설계도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집을 여러 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term2 타입의 뭐랄까요? p equal new term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객체가 그러니까 이 객체와는 별개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물론 참조 변수 p가 이 객체를 참조하겠죠. 그럼 이 안에도 coef와 expo라는 멤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 안에도 또 calcterm과 printterm이라는 두 개의 메서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렇게 이제 데이터 멤버들은 객체마다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 어떤 클래스를 구성하는 이 함수 멤버, 그러니까 메서드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객체마다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calcterm 하면 t가 가리키는 이 객체 안에 있는 calcterm이 호출되는 거고 또 만약에 p.calcterm을 하면 p가 가리키고 있는 또 다른 객체 안에 있는 calcterm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물론 이 calcterm이라는 메서드는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alcterm과 여기에 있는 calcterm은 뭐 이제 똑같은 함수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 calcterm 안에서 우리가 coef를 액세스하면 요 coef가 액세스 될 거고 요 calcterm 안에서
읽는 coF는 물론 요 P가 가리키는 요 객체 안에 있는 coF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객체 안에 있는 캘크텀과 프린트업 메서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메서드들은 그냥 허상일 뿐이고, 실제로 new 명령어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이 생성된 각각의 객체마다 캘크텀과 프린트텀이라는 메서드가 하나씩 멤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t.calctom, 뭐 p.calctom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를 마치 각각의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 멤버를 액세스하듯이 액세스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클래스와 참조 변수와 객체 간의 관계는 전혀 2.1절에서의 이야기와 전혀 변한 점이 없다. 즉 클래스는 여전히 그냥 설계도이고, 우리는 new 명령어로 객체를 만들고 그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이 참조 변수가 그 객체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만든 후에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 멤버뿐만이 아니라 그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 멤버도 역시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호출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객체라는 것을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들의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들의 집합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메서드들의 집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때 데이터는 객체의 어떤 정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메서드는 객체의 어떤 기능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뭐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현실 세계와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자전거라는 것은 자전거의 모양, 무게, 크기, 브랜드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죠. 어떤 값이죠. 무게는 어떤 정수값일 거고, 크기도 어떤 정수값일 거고, 모양은 어떤 뭐 기하학적인 데이터이거나 수치적인 데이터, 브랜드는 뭐 어떤 문자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 자전거라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자전거라는 하나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자전거라는 게 단순히 이런 그 무게, 모양, 크기, 브랜드라는 어떤 정적 속성에 의해서만, 즉 그 어떤 값 혹은 데이터에 의해서만 자전거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는 뭐 달린다, 정지한다, 뭐 뒤로 간다 등의 어떤 기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지, 뭐 이거를 어떤 진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모델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프로그래밍 세계로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이라는 것은 개수와 차수라는 어떤 데이터 혹은 정적 속성과 그 다음에 x의 값을 주면 자기 자신의 값을 계산해 주는 어떤 기능, 또 자기 자신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그 텀 객체는 이렇게 개수와 차수라는 정적 속성, 즉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값을 계산하는 기능, 자기 자신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 이런 어떤 기능적 속성 혹은 동적 속성, 이 합쳐져서 하나의 객체를 정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뭐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모델, 이런 식의 개념적 모델을 흔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뭐 결국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런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메서드까지, 이 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메서드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드의 응집도를 그리고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클래스 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클래스 폴리노미알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폴리노미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클래스인데 역시 이제 우리가 2.1절에 마지막에 했던 코드 06에서 이제 calc 폴리노미알과 print 폴리노미알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코드 06 안에 만들었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calc 폴리노미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다항식의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이고 print 폴리노미알은 어떤 다항식 하나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이니까 역시 이 클래스 폴리노미알과 이렇게 그 매우 연관도가 높은 그런 함수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클래스 폴리노미알 2를 이제 고쳐서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데이터 멤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계산해 주는 함수 calc 폴리노미알, 또 하나의 다항식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print 폴리노미알 함수를 이 클래스 폴리노미알 2의 멤버로, 함수 멤버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calc 폴리노미알은 지금 코드 06 안에 있는 거니까 매개 변수로 어떤 다항식을 입력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은 요 다항식의 값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calc 폴리노미알이 어차피 어떤 한 다항식의 일부이니까 어떤 다른 다항식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값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어떤 폴리노미알 p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의 항들이 terms이니까, 그러니까 terms 점. 그러면 요 terms라는 게 이제 항들이고, 또 각각의 항은 자기 자신의 값을 계산해주는 calc term이라는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terms.calc term을 호출해서 그것을 쭉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 print 폴리노미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어떤 다항식 하나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다항식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미 어떤 한 다항식의 일부이므로 그냥 자기 자신을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 매개 변수로 어떤 다항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당연히 이제 달라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클래스 텀과 클래스 폴리노미알을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수정된 클래스 텀 2와 폴리노미알 2를 사용해서 우리가 2.1절의 마지막에 작성했던 다항식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코드 06과 텀과 폴리노미알이 우리가 2.1절에서 작성했던 코드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2.2절로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깜빡했는데 역시 우리가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이제 관습인 것처럼 어떤 패키지의 이름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관습입니다. 물론 그거는 관습이라는 말은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가 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뭐 굳이 우리가 그런 관습을 안 따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섹션 2는 소문자로 섹션 2라는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폴리노미알과 텀 그리고 이제 코드 06 이 세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조금씩 수정할 거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일단 코드 06은 이름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코드 06으로 하는 것보다는 코드 07로 바꾸는 게 좋겠죠. 7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알도 우리가 이름을 폴리노미알 2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텀
텀스도 이름을 강의 슬라이드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텀스2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면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잘 보면 소스 코드 메뉴에 이제 패키지 섹션 2, 그래서 요 지금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속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느냐면, 예를 들면 calc term을 클래스 term 안으로 이렇게 옮겨왔죠. 옮겨오면서 public calc term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매개 변수로 어떤 term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계수와 차수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서 리턴하도록 이렇게. 그 다음 print term도 역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일단 private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public으로 바꿔야 하고, static이 아니고, 어떤 term을 입력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의 계수와 자기 자신의 차수를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term2였죠. 그 다음 polynomial2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 코드 06에 있던 것들 중에 calc polynomial과 print polynomial을 이 클래스 polynomial 안으로 이렇게 옮겨서 private은 public으로 바꿔주고, static은 지우고, public이고, 그 다음 매개 변수로 어떤 폴리노미알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고, p.nterms가 아니라 그냥 nterms, 그리고 p.terms가 아니라 그냥 terms, 이렇게. 이거는 terms 자체가 지금 term이니까 terms i. calc term하고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각각의 calc term이라는 함수가 아까처럼 다른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항이 calc term이라는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erms i. calc term x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면, 이제 print term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term이 자기 자신의 print term이라는 함수를 멤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수정한 클래스 term과 폴리노미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정된 내용에 맞춰서 전체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당연히 뭐가 이렇게 오류가 생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calc 폴리노미알이 이제 지금은 calc 폴리노미알이란 함수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다항식과 x의 값을 매개 변수로 주고 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 어떤 다항식이 각각의 다항식들이 자신의 값을 계산해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cal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calc 폴리노미알이라는 함수가 따로 있고, 걔한테 이 폴리노미알 인덱스 번째 폴리노미알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서
이 다항식의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각각의 다항식이 자신의 값을 계산해주는 calc polynomial이라는 함수를 멤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덱스 번째 폴리노미알 점 calc polynomial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인덱스 번째 폴리노미알에게 자신을 화면에 프린트해라라고 요청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뭐 다 됐네요.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이제 add term 같은 이런 함수도 실제로는 여기에 두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 add term이라는 함수는 잘 보면 어떤 하나의 다항식에 이제 새로운 항을 하나 추가하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다항식에 관한 하나의 다항식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여기에 두는 것보다는 이 클래스 폴리노미알 2 안에 두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의 노트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해보죠. 뭐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find term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도 사실은 여기에 두는 것보다는 폴리노미알 클래스 안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역시 퍼블릭이고 스태틱은 아니고, 퍼블릭이고 스태틱은 아니고, 일단 find term부터 해보면, 원래 find term은 어떤 다항식 안에서 차수가 2인 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건데, 이제는 이 find term 자체가 polynomial 2 클래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다른 다항식 안에서 이 차수가 2인 걸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차수가 2인 항을 찾아주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p.nterms가 아니라 그냥 terms고, 이걸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add term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차수가 2인 항을 찾는데, 여기도 이제 어떤 다른 다항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니까 이제 p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p.terms가 아니라 그냥 terms index.coefficient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p.nterms가 아니고, 여기도 뭐 거의 이제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입력으로 주어진 어떤 p라는 다른 다항식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요 다항식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이 코드에서 이 p. 하는 부분만 빼버리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dd term과 find term까지 이제 polynomial 2 클래스 안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지금 add term을 할 때 인덱스 번째 폴리노미알에 add term을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번째 폴리노미알 점 add term 이렇게 호출해 주면 되겠죠. 자, 다른 부분은 이 find는 이제 다항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이름을 가지는 다항식을 찾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다항식 안에 넣기에 적절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그러니까 얘는 보면 내가 어떤 함수의 이름 f 이런 걸 주고 이 f라는 이름을 가진 다항식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한 다항식 안에 속한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 폴리노미알 안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 메인 함수가 속해 있는 코드 07이 이전과 비교해서 이제 매우 아주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 하나랑 그리고 find라는 함수 하나랑 이렇게 달랑 두 개의 함수만 가지는 테스트를 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create
f add f의 2의 3승 add f의 5의 0승 printf 2x의 3승 더하기 5x의 0승 calc f1 하면 2x의 3승 더하기 5에서 x가 1이면 7 이렇게 아마 맞겠죠. 별로 틀릴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정된 클래스 텀 2와 폴리노미얼 2를 사용해서 다항식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